예, 이번 대법원 선고는 촛불혁명에 대한 일종의 사법적 확인이라는 절차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 소장은 지난 2010년 광장을 뜨겁게 달궜던 시민집회를 이끈 분입니다. 안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뉴스토마토 항상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 국정농단 대법 선고가 결국 어제 나왔는데 3년간이라는 긴 시간을 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2010년 17년 동안 6달 동안 무려 2천만 명 가까운 분들이 촛불 시민혁명에 참여도 하시고 80% 안팎의 국민들 꾸준히 이제 응원해 주셨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전국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입장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2010년 17년 동안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했던 촛불혁명을 통해서 부당한 권력을 내쫓고 그리고 온갖 불법 비리와 정경유착을 저질렀던 집단을 심판하자. 이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법정의 실현, 경제정의 실현을 바라는 마음이 대법원에도 그대로 투영됐는데 대법원의 법리는 아주 상식적입니다. 분명히 삼성그룹을 이재용에게 승계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라든지 거기서 국민연금도 동원했어야 했었고 그 승계 작업에 대해서 박근혜 청와대 권력과 삼성그룹 이재용 일가 사이에 묵시적이고 암묵적인 그런 거래 관계도 있었고 그에 따라서 뇌물도 87억이나 최순실이 일단은 제공이 됐다. 하면 이 부분은 분명히 사법적 엄단이 필요하다고 항소심이 예를 들면 뇌물을 너무 축소해서 인정하고 승계 작업도 없었고 그것도 대통령이나 청와대 몰랐다는 식으로 완전히 노골적인 봐주기를 했는데 그걸 다 모두 바로 잡은 거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1심이나 2심에서 인정된 유죄를 그대로 인정하되 형식적 실수가 있었던 부분은 항소심 다시 파기하면서 바로 잡아라 한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 한국 사회를 정말 민주적으로 바로잡으려고 했던 그 열망이 이번에 재판에서 다시 한번 모두 확인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선고 내용 중 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부분은 어디십니까? 예, 무엇보다도 이제 이재용 피고인 항소심에서 뇌물 액수를 36억으로만 한정하고 최순실 일당에게 말을 제공하고 또 영재 스포츠 재단에 돈을 16억이 넘게 준 것을 무혐의 했는데 뇌물이 아니라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래 당시에 일반 시민이나 시민사단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무 대가도 없이 16억, 17억을 제공하고 34억의 말을 제공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걸 모두 뇌물로 보고 박근혜 권력과 정경유착을 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경제가 어렵고 이러면 꼭 재벌 총수를 봐줘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재벌 총수가 그런 식으로 지금 수십 년째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면서 대다수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실망시키고 오히려 그 재벌의 대외 신인도라든지 평판을 하락시키고 리스크를 오히려 총수가 만들어내는 그래서 오너 리스크란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대법원이 일체 고려하지 않고 또 그런 잘못된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사법정의, 경제정의, 사회정의 실현의 관점에서 다시는 총수 일가가 부당한 권력과 결탁해서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시를 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정치나 경제나 권력이 앞으로 훨씬 더 투명해지고 합리적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을 거치면서 징역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요. 그렇지만 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고 구속될 경우 지금 현재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 침략 상황에서 상당히 좀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국민들께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부분 충분히 존중하고 저도 함께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면 도 이런 식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재용 피고인의 횡령액이
87억에 달하고 이것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률에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재벌 총수란 유만을 그동안 수십 년간 검찰도 봐주고 사법부도 봐주고 청와대 권력도 봐줘가지고 이들의 악습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근절되지 않고 예를 들면 삼성의 이재용 일가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의 조양회장 일가도 그렇고 효성그룹의 조 회장 일가도 그렇고 계속해서 국민들 앞에 정말 온갖 추문과 불법 행위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단 한 번은 이 악습과 악순환을 끊어야 됩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우리 국민들이 모두 분노하면서 동시에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법원에서 유연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법원이 근데 법리와 그다음에 사법 정의 실현하는 기관이지 법원이 경제 정책을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강제징용 판결도 법원이 한일 관계를 고려해가지고 시간을 끌고 엉뚱한 판결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오히려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은 법리대로 하면 되고요. 삼성은 삼성대로 제대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나 또 경제 발전의 정도, 그다음에 삼성이나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발전 정도를 보면요. 총수 일가 한 명이 구속된다 그래서 흔들릴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에서도 삼성의 이재용 피고인, 예전 SK의 최태원 피고인이 구속됐을 때도 그 회사 경영에 큰 문제는 없었고 오히려 주가가 뛰는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걱정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냉정하게 보면 그 재벌 대기업한테도 오히려 도움이 될 거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다시는 오너리스크를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고 사업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오너리스크를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삼성도 우리나라 경제도 한 단계가 업데이트되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석방, 사면 얘기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야 사면도 할 수가 있는데 법률상요. 예. 파기환송될 경우에 일단 그 형이 선고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석방이라는 것도 일반 시민들 재수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국민이나 피해자들한테 사죄를 거듭하고 또 수용 생활에서도 모범적으로 하고 재판도 모범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형기의 3분의 2 정도가 지났을 때 받는 것인데 우리 박근혜 피고인 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판도 거부하죠. 아직도 인정을 안 하죠. 그들의 지지자는 지금 주말마다 서울구치소나 광화문에서 모여가지고 온갖 정말 극악한 표현으로 모든 탄핵이 무효다, 거짓이다, 가짜뉴스라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계시는데 대다수 국민들이 이런 상태에서 아직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안 냈는데 법률로도 그게 불가능한데 사면이나 가석방이 용인해 줄 리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어느 시점이 지나서 형을 상당히 살고 또 피고인도 깊이 반성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예를 들면 이쯤에서는 한번 사면을 검토해보자는 시점이 뭐 몇 년에 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때 다시 논의도 늦지 않다. 전두환 노태우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2년도 안 돼서 풀어주는 바람에 아직도 5.18 진상규명도 안 되고 그 엄청난 추징금도 미납하면서 역사를 부정하고 애호하는 그런 추태를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냉정하게 저희가 판단하고 대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남다른 감회가 있으시겠지만은 나중에 또 시간을 마련을 해서 모신 후에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